얽히고 설킨 정치, 고수의 시선을 따라가면 돌아가는 판이 훤히 보입니다. 고수의 브리핑. 오늘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 마이크 올라가기 전에 재밌었는데 그렇게 계속 얘기 나누고 싶은데 예. 오늘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설 연휴 지나고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요즘 전국만큼 날씨가 추워서 예.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고수의 브리핑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좀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할 이야기들이 좀 많긴 합니다. 예. 그러면 우선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표님 얘기 좀 드려야 될 텐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오늘도 이제 변론이 있고요. 예. 그리고 엊그제도 이제 5차 변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좀 총평 좀 해주십시오. 우선 헌법재판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심판인데 변론길이 너무 이렇게 날짜를 짧게 잡았다. 예. 왜냐하면 뭐 이틀 만에 변론을 준비하고 한다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180일을 좀 맞추면 좋은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간이 180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 이걸 자꾸 당기려니까 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래 오해를 받는데 5차 변론하고 뭐 이틀 만에 오늘 또 6차 변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5차 변론에서 그동안 언론이나 검찰발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이 많이 뒤집어졌다. 많이 바뀐 거죠. 예. 수도방위 사령관 입장에서 뭐 검찰이나 기존 언론에서는 뭐 싹 다 잡아들이고 뭐 내 4인 1개조가 되어 해라 예. 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는데 예. 그것을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예. 이제 수도방위 사령관이 얘기를 했고 예. 또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인영 방첩사령관도 뭐 국회 측 소추단에 대한 질의는 거의 거부를 했지만은 예. 윤 대통령 측 질의에 대해서는 일부분 이제 검찰 내용하고 다른 예. 얘기를 했고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방어권 행위를 못하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언론이나 검찰 입장에서만 발표가 됐는데 예. 당사자들이 검찰에서의 진술하고 다른 진술을 지금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차이는 뭐냐? 검찰은 1대1 뭐 그런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진술을 받았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는 공개된 부분이잖아요. 예. 그게 생중계는 아니지만 아무튼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진술에 대한 부분들은 신빙성이 헌법재판소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검찰에서 진술한 거는 법원 가서 피해자가 그 진술에 대해서 자기가 거부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동의하지 않으면은 진술이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공개된 그것도 뭐 중개하는 상황에서의 진술은 예. 이것은 뒤집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양쪽으로 예. 비중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진술이 비중이 훨씬 크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예. 제대로 행사되고 있다. 현재 이 변론에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특히 이제 내란 몰이 이런 입장으로 보는 거하고는 예. 국민들이 그럼 뭐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하고 당사자가 직접 중개되는 상황에서 하는 내용이 달라졌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대표님, 그 아까 이진우 수방사령관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당연히 법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의 지시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군이기 때문에 이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자기는 따를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합법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감안을 하면 뭔가 자기 방어 논리로서 얘기했던 거 아닐까요? 이준우 수방사령관의 얘기는 군인으로서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비상대권이란 특히 계엄이라는 부분은 헌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적 사항이잖아요. 네, 조건이 지금 있습니다만. 사항은 예. 이게 계엄의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예. 이 차원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물론 뭐 유인영 방첩사령관이나 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입장에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공개됐잖아요. 예. 공개되어 있는 중계를 하는 사항이라고. 그래서 검찰에서의 진술하고 공개된 부분에서의 진술은 네. 무게가 다르다. 그리고 그 5차 변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쪽이 오히려 이 방어뿐만이 아니고 예. 이 탄핵에 대한 부분도 국민들한테 윤석열 대통령 왜 했는가라는 부분을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6차 변론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보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아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증언도 나왔잖아요. 제3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나의 기억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아마 공소장과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추후에 어쨌든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칠까요? 판결에 영향을 미치죠. 이준우 사령관이 했던 말 중에 좀 의미가 있는 얘기는 여러 진술 본인이 얘기 안 한 부분들도 거기에 본인이 얘기한 것이 나와 있다. 네. 그리고 진술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네. 그것은 검찰에서 검찰 진술할 때는 2월 3일 계엄하고 뭐 바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또 이것을 내란 몰이로 막 이제 탄핵 소추가 예.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상당히 강압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통해서 많이 밝혀진다.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재판소가 지금 엄청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내용을 좀 왜 그럼 국민들이 왜 최고의 법 행위를 하는 예. 그런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왜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느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첫째, 예. 그 국회 소추측 변호사가 첫날 그 얘기하잖아요. 재판관의 헌법재판관의 권유에 의해서 내란죄를 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헌법재판관과 그러면 민주당 중심의 국회 소추단이 짬짬이했다는 거잖아요. 소추 내용 일부를 뺐죠. 그러면 예. 헌법 소추를 할 때, 탄핵 소추를 할 때 국회에서 80%가 내란을 가지고 소추합니다. 예. 그 내라는 부분을 빼면은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을 다시 기각을 시켜서 국회로 돌려보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걸 하지 않고 소위 변호사하고 헌법재판관 간의 짬짬이를 해서 내라를 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은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하잖아요. 예. 공정성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기간이 6개월이라고 6개월 동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이걸 자꾸 나를 당기잖아요. 자꾸 뭐 2월 달에 6차, 7차 뭐 변론을 정해놓고 네. 3월 달에 심판하겠다. 이거 국민들 볼 때 뭐라 커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시간하고 뭔가 자꾸 쫓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는가. 국민들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고 진실된 내용이 뭐고 공정성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예.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회피 신청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생중계를 요구하잖아요. 그다음 직접 신문 대통령과 정인 간에 직접 신문을 요구하는데 그걸 거부해 버렸어요. 국민들은 이게 지금까지 내려왔던 언론 방송이 이게 진실인가? 5차 변론에서 그게 뒤집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직접 이제 생중계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생중계라는 것은 편집되지 않은 내용을 그렇죠. 직접 국민들이 보잖아요. 예. 다음에 중계를 해서 언론에서 편집된 내용들을 국민이 보는 게 아니고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왜 그 헌법재판소가 거부하느냐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또 마인혁 그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예. 절차상의 하자가 있잖아요. 그 우원식 의장이 요청을 해서
권한 쟁의를 했어도 지금 연기했잖아요. 그 뭐냐 그러면은 뭔가 민주당의 상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자꾸 하고 있다. 이런 데 대한 불신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 불신이 이게 대통령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계엄에 대한 부분, 대통령의 이 심판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현재 재판소의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불신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 그것도 불신이 50%로 딱 나눠졌다고 지금 반반으로. 그런 상황에서 결론이 내렸을 때 이게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심각하다. 이게 만약에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정치 후폭풍이 엄청나게 생길 거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제가 그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다. 국민은 진정한 진실이 뭔지 그것을 원하는 거지. 시간을 왜 6개월 180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왜 3월 달 내로 하겠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한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서 마인역에 대한 부분을 결정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거부하면 그건 헌법법률 위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곱지 않은 국민들의 시선을 보이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헌재에 대한 의문점과 그리고 이제 탄핵 기각을 해야 하나라는 분명히 민심은 조금 많이 이제 쏠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대표님 지난 5차 변론 기일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를 내란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로 보는 게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의혹을 갖고 있구나. 우리 국민들한테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부정선거가 대통령이 비상대권 소위 말하는 계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이 강하다. 그러면 계엄할 수 있잖아요. 만약 부정선거가 있다 그러면 계엄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은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본인 스스로가 선관위에 군을 투입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버를 가져오라든지 뭐 이런 것 기본적인 통제는 안 한 거잖아요. 모니터링하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죠. 행정권을 비상계엄했을 때 행정권을 비상사령부에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런데 중요하게 유일하게 대통령이 군 투입에 대해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계엄할 정도의 부정선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부정선거를 듣고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이것은 수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국정원에서 조사했다. 야당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야당은 국정원에서도 조사하고 대법원에서 났다. 서버를 안 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부정선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지역의 부정선거에 전체 유권자들의 투표자들의 서버를 열어야 됩니다. 전수조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수조사 요구를 해. 어느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달라. 그것도 헌재가 거부했어요. 그럼 대통령은 이 계엄을 했는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의 오역에 있다. 그 특히 소위 그 투표지. 투표지가 빳빳한 투표지가 한테 모여 있다. 그것은 저도 선거를 많이 치러보고 투표장에 많이 가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건너 한 사람도 아니고 빳빳한 투표지가 계속 이게 모여 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투표 용지도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무 언론도 자꾸 하지 않지만 대통령의 정보망이라는 것은 많은 정보를 듣잖아요. 보고를 받고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선관위에다 직접 군 투입을 지시했다. 이 얘기는 뭐 가서 뭐 서버 들어오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현 상태에서 계엄 들어가면은 실질적인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이 저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서버를 다 열자. 지금까지 야당이 했던 얘기의 맹점이 뭐냐? 서버를 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서버 열지 않고 앞만 조사하면 뭐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수박 겉핥기식 조사였다. 예. 서버를 열어보면은 투표자가 몇 명이고 투표했는 사람이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의혹들이 저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지만은 예. 그것을 명확하게 부정선거 없다고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 그럼 부정선거가 있으면은 부정선거에 있었던 원인들은 단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는 여러 가지 계엄에 고민을 하다가 감사원장이 탄핵되는 법을 보고 예. 계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했다 이런 이제 전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이번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변론을 통해서 탄핵 예. 심판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제 알게 됐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줄탄핵도 그렇고 부정선거도 그렇고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또 저희가 조금 어떤 이야기 또 나눠볼까요? 오늘도 6차 변론 기일인데 어디에 좀 관점을 두고 좀 봐야 될까요, 저희가? 곽종건 사령관이죠. 곽종건 사령관이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뭐 여원인지 의원인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곽종건 사령관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은 탄핵 이제 그 계엄 전국에 민주당 자기가 상사로 모셨던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하고 유튜브 방송을 한다. 예. 그 방송에서 여원 의원이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하나는 아니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밝혀지는 게 그게 2월 6일 이제 2월 5일 2월 6일 뭐 2월 6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홍장원 국정원장도 2월 5일 날 제명당해요. 제명당인데 2월 6일 날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명단들이 나오고 예. 그것을 김호준 쪽에서는 사살 얘기까지 나오고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지금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곽종건 이 사령관이 어떤 얘기들이 오늘 서로 간에 공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분이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야. 왜냐하면은 누구라도 탄핵 정국에서 어떻게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유튜브에 나가서 또 박범계 의원하고 만나서 뭐 공익 제보자 뭐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도 하고 또 전문위원도 같이 만나고 뭐 이런 사실들이 과연 그 사람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자기 있는 대로 얘기했느냐 말 자체가 지금 4번이 바뀌거든요. 예. 요원에서 의원으로 또 요원은 자기가 얘기했고 의원은 또 다른 얘기고 뭐 이렇게 해서 한 4번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변호인 측 또 국회 소추 변호인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방이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당연히 대면을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대면은 하는데 네네 나오겠죠. 그 직접 질의를 못하고 생중계를 안 하는 부분은 이 국민의 알 권리를 헌재가 막을 권리가 있나? 저는 그렇게 봐요. 왜 헌재가 자꾸 시간 싸움을 하잖아요. 그 국민들은 왜 헌재가 시간 싸움을 하지? 이 헌법재판은 지금 대한민국이 뭐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헌재가 대한민국에 대한 이 대통령 공백 기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은 우선 그 한덕수 대행, 한덕수 대행이 올렸던 그런 부분 정리를 해줘야 이게 151석이 대행에 대한 소추가 151석이 되는지 안 그러면 200석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판결은 거의 쉽잖아요. 이거부터 빨리 정리를 해놓고 그 대통령에 대한 했는데 이 대통령 일정을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국민이 동의를 못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국민들이 예를 들어 10%도 아니고 50% 가까이 동의를 못한다. 이거는 대단히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 싸움 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이재명 대표가 방어할 문제지 거기에 오해받으면서까지 헌법재판소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걷어낼 거냐. 저는 이 탄핵 부분들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 후폭풍이
상당히 커진다. 우려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뭐 시간이 다 돼가는데 뭐 요거 하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달리는 하겠지만 이 조기 대선 국면인지 이른바 잠룡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뭐 호칭을 생략하면 뭐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뭐 기타 등등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저 개인적으로는 탄핵 기각을 바라니까 예. 조기 대선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출마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럼요. 저는 얘기할 수 있다. 예,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말씀드리는데 있으니까요. 예, 예. 우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예를 들어 50% 중에 국민의 힘의 지지자가 90% 가까이 됩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한동훈은 제외돼야 돼. 한동훈이 설 땅에는 없다. 네. 좀 그래 보고 두 번째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기가 조기 대선을 이미 얘기하고 출마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것 또한 잘못된 거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안타깝다마는 뭐 별로 저 마음 속마음은 안타깝지 않지만은 예. 좀 밀리는 것 같다. 결국은 보수 후보 국민의힘 쪽의 후보는 김문수 지사하고 오세훈 두 사람의 양자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예. 뭐 이재명 대표야 재판이 뭐 2심 재판이 그렇게 빨리 끝날 사항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재판도 1심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해라. 이것은 맞지만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지금 뭐 위헌 청구까지 했잖아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을 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대 누가 될 거냐 이런 관점으로 네. 볼 필요가 있다. 스탠스는 김문수 장관의 스탠스가 오른쪽에 있는 지지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좋게 보는 것도 맞다 이래 봅니다. 예. 그 국민의힘 당심은 어디로 쏠릴까요? 사실 뭐 지금 크게 두 파로 나뉘어 있긴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 후보군 중에서 뭐 홍준표,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요 세 사람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예. 그 중에서 홍준표 시장은 조금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고 김문수 지사는 올라가는 상황이고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스탠스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조기 대선이 가면 안 되지만은 조기 대선이 갔을 때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될 거다. 각자 부분에 장단점이 있는데 예, 예. 그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 되면은 뭐 제가 각 후보별로 좀 말씀을 장단점을 네. 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래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민주당도 사실은 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지금 뭐 비명계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대표 선거할 때 민주당에 뭐 김부겸, 뭐 김동연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왜 가만히 있느냐. 그때 어쨌든 지더라도 그때 내야 되는데 지금은 시기가 늦었다. 이재명 외에 지금 대안을 찾기는 힘들다. 이재명 대표가 뭐 신속하게 재판을 뭐 해야 되는데 재판이라는 게 저렇게 끌기 시작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재판을 끌면은.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본인들이 판단 잘못했다. 김부겸, 김경수, 그다음에 김동연 이 예. 세 분들의 판단이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차버렸고 그런 시대적인 용기가 좀 덜했지 않느냐.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 진영으로 봐서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 포비아 부분들, 사법 리스크 부분들이 예. 국민들이 되게 우려하잖아요. 예, 예. 또 민주당의 입법 독재 사항에서 민주당이 냈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 이 법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 법안 통과되면 큰일 나겠다. 국민들은 또 180석을 가까이 있는 민주당 입법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간다. 거기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의 포비아 현상이 맞물려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같이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지날수록 우리 대표님의 또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도 해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수의 브리핑 함께했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 너튜브에서 또 이야기 나눠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